예를 들어 A가 B한테 나용선을 하고 뭐 B가 C한테 운송을 제공해서 이제 비엘이 나왔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쪽 그래서 누가 운송이냐? 그럼 B가 C한테 운송을 제공하고 글쎄요. 아, 그러면 이렇게 가지 말고 그다음에 뭐 다양한 상황이 있겠지만 뭐 황영선 뭐 그리고 C가 D한테 여기서 B해를 발급받은 B해를 양도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D가 이제 B해에 이제 소진이 된 상황에 있어서 첫 번째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운송인이냐라는 측면에 있어서 여기 보통은 여기 보통 선주가 있으면 선주가 운송인이 되지만 나용선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나용선자가 이제 실제 운송인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쪽이 이제 운송인이 됩니다. 자, 다음에 그러면 이제 B해를 B가 이제 항영선을 해주면서 이제 그 선화증권을 발행했다라고 했을 때, 자,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얘는 야, 괜히 그 여기 와서 그러지 말고 실제는 얘가 선주고 얘가 운송인의 실제 얘가 선주의 역할되고 운송인의 역할을 하니까 얘한테 좀 책임을 묻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제 그 디마이즈 조항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디마이즈 조항은 이 선박이 선화증권을 발행한 회사에 위하여 소유되거나 나용선되지 아니한 경우, 즉 이쪽이 선화증권을 발행했는데 실제 이쪽이 이제 실제 선주의 역할을 하니까 이 선화증을 이 회사가 선박 소유자 또는 나용선자의 대리인, 나는 단지 얘의 대리인으로서, 즉 B는 A의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한 것뿐이지 선박 소유자 또는 나용선자 사이의 계약으로서 효력을 가지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B해를 선의 소지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 뭐 중요한 것이 나한테는 뭐 따지지 마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오로지 대리인으로서 행위를 한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운송 주체 조항은 뭐예요? 이 선화증권에 의해 증명되는 계약은 상인과 여기 기재된 선박의 소유자. 그래서 실제 이쪽이 선주의 역할을 하니까 너와 요 사이의 계약이지 이쪽은 중간에 대리인일 뿐이다. 결국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자, 이게 나오는 게 뭐예요? 괜히 나중에 그 B해를 이제 발행하면서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출자는 얘 배고 얘가 다 하는 거 아니겠느냐. 자,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그럼 이쪽에 있어서는 야, 우리는 용선계약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데 이 B해의 소지인이 운송협약을 주장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그 B해에 뭘 삽입하는 거예요? 이 계약은 용선계약에 따른다라고서 용선계약의 우선함을 주장하는 것이고, 그럼 용선계약부 선화증권이 과연 효력이 있냐 없냐라고 했을 때 이제 헤이그 규칙이나 이런 운송협약에 있어서는 운송내 책임을 경감하는 모든 조항은 무효가 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 선화증권에 이제 용선계약이 편입된 게 효력이 있냐 없냐, 이게 이제 저희 13회차 문제였잖아요. 그것은 이제 그 국가마다 다르다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